그리고 탕콜파. 탕콜파. 네. 어디 있는 파죠? 저기 있는 파요. 탕콜파. 자, 그러면 정답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 맞힌 학생 손 들어요. 자, 세 사람에게 박수.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네. 들어갑니다. 난이도부터 난이도 공개합니다. 아유, 이번엔 셉니다. 이번엔 별 4개짜리. 세 번째. 자, 문제 드립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뭐뭐뭐뭐뭐뭐뭐뭐뭐가 생긴다. 이거거든요. 여러 개 예상되는 것을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노준 씨부터 볼까요? 당뇨 불면증이 생긴다. 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매진 씨, 충치 불면증의 성깔은 뭡니까? 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은 다혈질 같이 좀 이렇게 급해진다고 그래요, 승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성질이 아니라 성깔이 생겨요.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지. 자, 설탕을 많이 먹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문제가 클까요?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어머. 좀 무서운 단어가 안 하나 좋은 거 제일 다 먼저 나왔어요. 있네요. 암세포를 증가시킵니다. 암세포를 키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새 그 암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게 아주 재미난 검사인데 설탕을 우리가 포도당을 주입을 해서요. 어느 세포로 가장 많이 가는지를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암세포가 초기에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만큼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7배 정도 당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키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중성지방. 이제 우리 이제 비만 클리닉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저는 선생님 지방 하나도 안 먹는데 왜 중성지방이 높고 왜 지방이 많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설탕, 탄수화물이 지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게 남아돌죠. 그러면 그걸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하는 주로 형태가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건강검진 해보면 나는 콜레스테롤은 괜찮은데 중성지방이 높더라. 그런 경우는 대부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런 중독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은 역시 저혈당에 빠지면서 자꾸 뇌 기능이 억압이 되고. 네, 두통도 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기고. 경우. 주름은 좀. 주름. 왜? 주름 같은 경우는 사실 노화의 원인의 대부분은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그 인슐린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방이나 이런 분해를 또 억제시키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성장 호르몬 분비를 또 억제시키고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름, 흰머리가 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네. 네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자, 이번에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뭐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건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성동희 학생부터 갑니다. 이빨. 이거 치아죠? 네. 이. 홍경민 씨는 소금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 아무래도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항상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질문 물어보죠. 네. 정력이 안 어울리죠? 줄어든다. 네. 제가 뚱뚱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탕을 먹으면 살이 찌니까요. 정력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살하고 정력하고 뭐 살찐 사람들 만나봐 그렇지도 않아. 임상실험이 된 건가요? 근데 이게 먹으면 과연 뭐가 줄어들까요? 무엇이? 일단 집중력이 많이 나왔고요. 마셨어요. 그렇죠? 키도 줄어드는가? 어떤 면역 기능이라고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쪽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식균 세포죠. 근데 이것은 주로 바이타민 C라든가 또는 다른 무기질 가지고서 어떤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설탕이 그거를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균의 작용이 떨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먹는 어린이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이나 또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도 많이 말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이번에 별 2개짜리입니다. 예, 마무리 좀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설탕에 중독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성동이 손바닥 내. 생각나는 왜 또? 아니, 설탕에 중독되기 쉬운 사람은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손바닥 내. 틀려요? 저희가 무슨 얘기야? 아니 문제가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다 이거하고 대치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바닥 내.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설탕에 중독되기 쉬운 사람은 손바닥 내.
선생님하고 말짱을 하자는 거야. 의지가 약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겨내는 능력이 내가 이쯤에서 설탕을 자제해야 된다. 이게 약화되는 거죠. 의지가.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살아가면서. 의지가 약한 사람. 이것은 곧 어떤 정신력과도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윤희선 씨 예쁜 여자. 채연 씨도 그렇고 저는 저희 집에 손님들 오실 때 그렇게 케이크를 많이 사오세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아무래도. 여기는 설탕 중독자가 여자는 하나도 없네요. 그 옆에 노반장님은 예민하시다. 아니, 예민아 씨가 이게 성격이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받는 쪽이니까 예민할 씨로 했어요. 네. 가장 정확한 답은 제 답 같네요. 자, 과연 웃는 가운데 정답이 있었을까?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는 여자. 스트레스하고 설탕은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하고 설탕 관계가 왜 그러냐면 있군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 스트레스라는 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많이 돼줘야 됩니다.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달콤하고 되게 고소하고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먹거나 또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걸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운동은 우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 달콤한 걸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빠집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막 쫓아오는 남자들 다 따돌려야죠. 그래서 우겨보고. 그런 것 자체가 우리들 스트레스예요. 오늘 이 놀랍고 충격적인 설탕 중독의 진실을 가려본 결과 가장 성적이 나쁜 학생은 손명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성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중독 쪽지시험 꼴찌. 우리 반 반평균을 깎아먹는 손명은 반성문. 시작. 나 각설탕 단맛을 내기 위해 이 한 몸 다 녹였건만 돌아오는 건 왜 비난뿐이냐고요. 너 때문이라고요. 나 각설탕 많이 먹으면 암세포 키우고 두통, 우울증,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게 왜 내 잘못이냐고요. 네 잘못이라고요. 나 각설탕 많이 먹으면 백혈구 줄어들고 키 안 크고 그게 다 왜 내 잘못이냐고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를 찾는 여성분들 이젠 제발 내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네? 운동부터 하세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 설탕 중독. 비타민 식구들도 모두 검사에 나섰는데 혈액 내 당성분 조사와 인슐린 분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수혈을 하고 평소 설탕 섭취량을 알아보기 위한 식습관 설문조사까지. 과연 비타민 식구들의 설탕 중독 상태는 잠시 후 건강신호등에서 밝혀집니다. 김혜진 씨는 오늘도 역시 이제 왕관을 쓰고 그 혈관 청정은 지난 지가 벌써 언젠데. 지난 지가 언제예요? 그리고 저희들 반납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매일 집에 가져오신다고요. 완전 중독이야, 중독. 근데 오늘 혹시 예상 청신호 후보가 있습니까? 저기 설탕 중독에는 청신호가 저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과자를 한 번도 과자를 안 안 먹어요. 먹어도 밥을 많이 먹거나 무슨 다른 당분을 제가 무슨 섭취하는 밥을 끼당 한 소씩 먹습니다.